안녕하세요. 통통문학의 설마쌤입니다. 통통문학은 우리 문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작품 창작의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근거로 재미있게 만든 채널입니다. 자, 그 첫 순서로는 바로 이 설마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조선 시가의 대가이자 조선의 리얼 기공자 고산 윤선도 선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윤선도는 1587년 한성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1594년 해난 윤씨의 대종을 잇기 위해 숙부인 윤유기에게 양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종가의 대를 잇는 대표가 된다는 말이죠. 양아버지는 관찰사,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큰 벼슬을 하고 있었으니 공부도 역시 서당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명사들을 직접 모셔와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와, 그 시대에도 역시 있는 집이라 그런지 과외를 했던 것이죠. 와우. 과외빨이 잘 받아서 했을까요?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서 집안의 기대를 듬뿍 받으며 성장한 윤선도는 지방 과거인 향시에도 합격. 하자마자 진사시에도 합격. 이어서 성균관 유생으로 입학하는 당시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총만 받는 인재로 거듭납니다. 역시 과외빨이죠. 집안에선 역시 돈을 받아. 아니, 그래, 우리 해남윤 씨의 종손답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족들의 기대를 받던 이 전도 유명한 귀공자는 그들의 기대에 철저히 똥을 뿌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유생으로 지켜본 조정의 모습이 윤선도 그의 눈에는 개판도였던 거죠. 아니, 이 신한 놈이 감히 임금님한테 막말을? 어라, 이것들 봐라. 지들끼리 짝짝꿍으로 아주 그냥 다 해먹네. 윤선도는 분노의 산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칙한 것들 다 낱낱이 고발해서 혼쭐을 내줘야겠어. 이렇게 병진소로 전해지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그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니 왜? 임금을 위해 그런 건데 칭찬받을 일 아닌가? 아닙니다. Nope.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은 권력자들 입장에선 한참 어린 유생이 돌팔매질을 하니 어이가 없어서 손 좀 봐줘야겠다 생각한 거죠. 당시 권력자들이 누군가를 유배 보내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윤선도를 유배 보내버린 거죠.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유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배는 기본적으로 멀리, 아주 멀리 보내서 가는 길도 좀 고생 좀 하고 가서도 좀 고생 좀 하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고 뺑뺑 돌아서 그 길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죄의 크기가 클수록 더 멀리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더구나 유배를 가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는데요. 윤선도야 돈 있고 백 있는 집안이니까 암튼 유배지에 가서는 자가격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코로나19도 아니고, 그런데 죄인이 복직할 것 같으면 관리들이 아부에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하고 무시했다고 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윤선도는 최초 함경북도 경원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지금의 북한 지역이고 북방에 아주 살기 힘든 그런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아까 윤선도가 상소에 올려서 신나게 욕했던 권력자 이첨이 그런 어린 윤선도에게 다시 한번 참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북방 여진족과 내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윤선도를 경남 기장으로 입에 보내는 것에 건의하고 이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먼 길을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윤선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고독하고 부모님 보고 싶고 그랬겠죠? 거기서 이런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달래는 노래, 견해요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달랬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작품 해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해가 흘러 1623년
광해군 15년에 인조가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그때 그간 윤선도를 괴롭히던 이이첨도 제거되며 윤선도는 귀양에서 풀려 한양으로 돌아오고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진리대로 질린 건지 아니면 삐진 건지 모르겠지만 벼슬을 사용하고 해남으로 내려왔다가 추천으로 다시 한양으로 복귀해 왕자사부도 됐다가 상소문이 올려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시 해남을 갔다가를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왕의 입장에선 상소문을 안 받아준다고 고향으로 슝 내려가 버리는 신하가 짜증날 만도 한데도 계속 달래서 불러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윤선도는 굉장히 유능한 과외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왕자사부가 벼슬을 받을 수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왕명으로 특별히 벼슬까지 줄 정도였으니 아마 현재로 따지면 대치동 일타강사 뺨을 후려치는 상당히 유능한 과외 스앵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게 왕자의 사부로서 나름의 명성을 쌓고 있을 때 청나라가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윤선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윤선도는 전쟁의 보탬이 되기 위해 온 집안의 일꾼들을 배에 태워 강화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도로 이동하는 중에 나으리 강화도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서 빨리 남한선성으로 임금님을 모시러 가야지. 근데 행복했다고 합니다. 뭐? 에이! 윤선도는 화가 나서였는지 짜증나서였는지 그냥 바로 배를 돌려 제주도로 갑니다. 여기서 윤선도는 중요한 사건이 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그의 평생 안식처가 되는 복일도의 발견이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완도군에 속해 있는 복일도는 마음이 잔뜩 상해 제주도로 가는 윤선도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다시 영덕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아니 왜? 바로 왕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갔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서인들의 견제가 한몫했다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송시열을 주축으로 한 서인들의 세력은 앞으로도 계속 윤선도의 앞길을 철저하게 막게 됩니다. 벼슬 생활에 진절머리가 난 윤선도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기도 하고 복일도에 들어가 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조가 죽고 즉위한 왕은 다름 아닌 효종, 한때 윤선도의 제자였던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윤선도는 자기 곁에 있어달라는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상경하게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서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견제하고 윤선도 입장에선 환장하겠는 거죠. 이 자식들 왕만 아니면 역시나 꼭지가 돌면 해남으로 내려가 버리고 부르면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해 서인들을 대차게 까는 상소를 올리고 그는 양주로 런하게 됩니다. 데자뷰 같지 않나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죠. 양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나 또 노래 한 곡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몽천요입니다. 젊은 시절 썼던 견해유랑 상황은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어 쓴 작품이라 그런지 느낌은 좀 다릅니다. 억울함과 울분은 체념으로, 그리움과 고독감은 좌절감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 윤선도의 문학 배경이 되는 삶의 여정과 정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귀한 집 자제분이라 그런지 아니면 정말 선비다운 분이라 그런지 적당히 타협이라는 게 없는 인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한량이자 신성과도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통통문학의 설마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이 설마쌤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